전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 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편안한 친구들 단짝 버디로 칭했는데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물론 이제 공수처 수사를 지금 받지 않고 있으니까 헌재 출석할 거라는 관측이 유력했는데 빠른 시간에 출석을 했습니다. 총 1시간 30분간의 변론 시간 가운데 윤 대통령은 4차례 발언 기회를 얻어서 약 6분간 직접 발언했는데 먼저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과거의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아마 대통령들께서 직접 출석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안 했고 이제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출석을 하는 건데 저는 출석하신 건 잘하셨다고 네. 봐요. 그리고 본인이 심판 과정에서 하시고 싶은 의견 개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게 우리 헌법적 이상에도 바람직하고 네. 또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서도 어쨌든 이렇게 대통령께서 자기 할 말 법정에서 다 했다. 네. 이게 밖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프로세스이기 네. 때문에 저는 어제 잘 출석하셨다고 봐요. 네. 네. 박 의원님 어떤 전략이 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까지 헌재에 출석했던 대리인단들이 상당히 무리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부정선거 관련돼서 재판관들이 어이없어 할 정도의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했고 네. 그런 진술들을 일부 좀 본인 스스로 번복을 하면서 약간 전략 수정이 필요했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서부지방법원에 폭동이 사실 있었죠. 네. 네. 그러고 나서 헌재로 이제 그 사람들이 옮겨간다는 얘기가 있었고 네. 특히 헌재 재판관들에게 지금 엄청난 문자로 욕설이 들어가고 있대요. 네. 그런 분위기를 좀 다독이려면 또 본인이 헌재에 좀 출석을 해서 아유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는 걸 좀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세 번째로는 방금 진행자께서도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를 불응하면서 구인 시도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계속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은 이제 구치소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든 밖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헌재, 뭐 병원 이런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사에 좀 불응하는 그런 기제로도 활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의 질문과 대통령의 답변 내용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는 질문. 최상목 대행은 받았다는 쪽지인데요. 대통령은 기사를 보고 알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네, 김경진 의원님.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검찰이 어차피 내란죄 사건 재판정에서도 네. 이 부분이 아마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그렇게 거예요. 보십니까? 네. 그리고 아마 사실관계에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할 걸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목을 이제 봐야 사실은 전 국민이 명확해지는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네. 최상목 당시 장관께서는 그 정신없는 틈에 대통령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걸 주더라. 네. 그래서 이걸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다가 네. 잠시 후에 기재부 차관보에게 이걸 건네줬고 그렇죠. 기재부 차관보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니까 이걸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본인 입으로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네. 최상목 장관 얘기로. 또 기재부 차관보도 무슨 그 얘기를 명확하게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검찰에 공소 제기된 공소장을 보면 네.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부분이 이 쪽지에 있는 것처럼 아마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 쪽지 자체는 어쨌든 검찰에 제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검찰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공소사실을 쓰지는 않았을 테니까 쪽지에 아마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뭐 쪽지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텐데 그중에 한 내용이 이게 분명히 들어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최상목 대행도 이걸 대통령 본인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는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관계자에게 받았다는 얘기죠. 관계자. 네. 그래서 고 대통령과 관계자 또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이 맥락을 가지고 이 쪽지 안에 들어가 있는 비상입법기구의 의미 네. 또 그때 당시에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형사재판정에서 네. 이제 추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국회의원 끌어내라 물론 대통령님께서는 이제 그 부분도 부인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뭐 경찰청장이라든지 또 특전사령관 어떤 발언 국회에서 네. 증언을 가지고 보면 그런 맥락 속에 있잖아요. 네. 보면 그러면 나중에 대통령님도 혹시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지는 않아 네. 보이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에 검찰이 입증하는 과정을 좀 봐야 네. 돼요. 자, 근데 김 의원님. 네. 이게 그 서부지법 영장판사도 이걸 물었다는데 네, 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회에 경찰력으로 이게 철벽을 쌓고 네. 군인들이 국회 안에 들어가서 가령 뭐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다는 이것만 가지고도 네. 사실은 위헌 위법의 개헌 문제가 이제 충분히 네, 뭐 네. 할 수 있는데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면 이건 아예 헌법 자체가 완전 변형이지 않습니까? 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되면 뭐 더 고민할 나위 없이 그냥 헌법재판이든 내란이든 그냥 바로 플러그가 뽑혀버리는 상황들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가장 그냥 단순 명확한 네. 쟁점이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요. 박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서 다퉈지는 탄핵 쟁점이 크게 이제 4가지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첫 번째가 포고령이에요. 포고령 그 포고령. 자체가 네. 위헌 네. 위법적이다. 두 번째가 국회에 군인을 투입했다. 네. 뭐 세 번째가 선관위에 군인을 보냈다. 네. 뭐 네 번째가 이제 정치인들 일부를 체포해서 네. 구금하라 그랬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포고령에 특히 1호에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시켜라라고 했던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네. 방금 이제 김경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면 그건 더 따져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쪽지 내용과 상관없이 이미 군이 들어왔잖아요. 국회에. 네. 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헌법이든 개헌법이든 어디에도 국회에 대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네. 특히 개헌 때 없어요. 그래서 군이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사실 빼도 박도 못하는 내란인데 네. 하여튼 뭐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시도가 있었다. 고민이 있었다. 그러면 더 확실하게 네. 120% 확실한 거라서 아마 그걸로 쉽게 한번 가보려고 다들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박 의원님 어제 대통령의 이제 진술 중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국회 해산권이 없는데 입법기구가 가능하냐라는 그처럼 전 들리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군이 이제 투입돼서 정치인들을 끌어내고 구금하고 네. 실제로 이제 아마 개헌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구금을 하려고 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사실상 그 헌법에 국회의원을 200명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그럼 100명 넘게 끌어내서 구금해 버리면 자연적으로 국회가 해산되는 거예요. 헌법상 그렇게 국회가 보시는구나. 기능이 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수순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그런데 국회의원이 200명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뭐 그런데 만약에 100 몇십 명 잡아가 버렸다. 그럼 200명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헌법은 200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치르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예. 근데 이제 또 그 헌재 소장 대행 질문과 대통령 답변 가운데 네.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나 질문 당연히 있었고요. 대통령은 부인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수방사나 특전사령관들도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본인 지시한 적 없다라고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가 제기됐고 그때 보도자료가 배포됐는데 네. 보도자료에 증거가 첨부돼 있었고요. 그 첨부된 증거 중에는 현장에 투입됐었던 군인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캡처본이 있어요. 아. 네. 거기 보면 정치인들 끌어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캡처본이 있군요. 예, 그래서 진짜 이런 자꾸 거짓말에 가까운 주장은 안 하는 게 맞다. 예. 사실 그냥 대통령님이나 그 변호인들이 이게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참 저는 대통령님 당선에 일조를 했던 사람이긴 한데 이건 참 보기 안 좋아요. 네. 보기 안 좋고요. 이건 차라리 이재명 당대표가 또 여기 박주민 의원님 계시지만 민주당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행정권 행사를 못하도록 사실상 국정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이러면 이거는 국민들 마음속에 동정도 가고 네. 또 국민들이 그 대목은 인식을 대통령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현장에 있었던 계엄이라든지 이 과정에 대해서 거짓 주장을 이렇게 계속 해버리시면
본인들 대통령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한 가닥의 선이 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대목들이 참 빛이 바래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마음속의 애정은 분명히 있지만 네. 과연 이런 방식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시고 왜곡을 하시면서 이걸 대처를 하시는 게 과연 역사 속에서 적절한 대응 전략일까? 저는 참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이게 참 가슴 아픈 대목들이 많아요. 네네. 굳이 제가 안 보태도 될 것 같지만 저는 일단 김 의원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어떤 법안을 추진하려고 했다. 또는 뭐 그 정부 인사 중에 몇몇에 대해서 탄핵을 시도했다라는 게 내란행위 또는 군사력을 동원한 국회 침탈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용납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든 그걸 다 하려고 그럴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어야 된다라는 말씀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동아일보 단독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포고령 작성한 노트북을 계엄 후에 망치로 부쉈다. 이게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검찰 조사 진술인데 김용현 장관 측은 여기에 대해서 계엄이 끝났기 때문에 이걸 부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증거인멸로 봐야 합니까? 일단 증거인멸죄가 명백하고요. 네. 이게 이제 본인 말씀에 의하면 대통령님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 민주당의 폭압과 여의도 폭정에 맞서서 구국의 일념으로 이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러면 이 구국의 일념으로 이 비상계엄을 시작을 했으면 이건 역사 속에 기록을 남겨야죠. 네. 그걸 깨뜨렸다고 하는 거는 스스로 명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또 반면에 자인을 하는 거잖아요, 보면. 나는 확신에 가득 차서 국가를 위해 국가를 구하겠다는 이 일념 때문에 했다고 하면서 노트북은 왜 부십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네. 자, 그리고 박 의원님, 네. 어제 재판하면서 이제 문권한 대행이 재판을 네. 마치려고 하니까 윤 대통령이 잠시만요 하면서 발언기를 얻어서 네. 국회 언론이 대통령보다는 초갑이다, 뭐 슈퍼갑이라는 의미 같은데 이게 그 대통령이 이 의도를 왜 이런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언론이 그럼 뭐 민주당 편이냐? 두 분 민주당 편이세요? 아니잖아요. 포함해서 중립입니다. 언론인들이 네네. 뭐 각 당이 보면 각 당이 다 서운하고 각 당이 다 답답해요. 근데 자기 편 일방적으로 안 들어줬다고 그러면 전기 끊고 수도 끊고 군인 배치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 그래서 거부권 행사가 주되게 반복됐던 법은 사실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등에 대한 특검법이라든지 최혜병 사망 사건 관련된 특검법이라든지 국민적 의혹이 있어서 대략 여론조사에 보면 60% 넘게 수사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들 저희들이 하고 거부하고 이게 반복돼서 이게 숫자가 쌓여서 그런 거지. 뭐 저희들이 뭐 전방위적으로 모든 걸 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네. 네. 자, 그 오동훈 공수처장은 오늘 출근길에 이제 작정한 듯 발언합니다. 대통령 측에 이렇게 수사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공수처는 28일까지 강제 구인 시도를 계속한다는데 공수처의 이런 행태는 어떻게 보세요? 법적으로 보면 하자는 없죠. 정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네. 또 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계시고 대통령은 법질서와 헌법질서의 어떻게 보면 수호자의 책무가 있는 거고 그러면 합법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네. 있는 공수처가 조사를 요구하면 거기에 응해야 되는 것은 국민의 책무이고 공직자의 책무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 공수처장의 말은 맞아요. 법적으로 당연히 네. 맞는 말씀이신데 네. 문제는 자 대통령님이 지금 기존에 체포된 이후에도 공수처에서 한 번도 지금 이게 수사에 대해서 입을 안 열고 네. 있잖아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보면.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게 명약관화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쯤 되면 네. 물론 대통령이라 그래서 법 위에 존재하는 군림하는 존재는 아니겠지만 사실은 그 어떤 수사기관도 형소소송법 헌법에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쯤 되면 본인의 진술 거부권을 인정해 주고 사실은 아까
우리 박주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카톡에 저기 군인들 보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스크린샷 캡처가 다 있다면서요. 네. 이미 체증은 다 돼 있어요 보면. 네. 국회에서 장군들 증언한 내용, 그다음에 관련 참고인들 조사했던 내용들, 뭐 현장에 출동했던 군인들, 또 현장에 있던 경찰 지휘관들, 뭐 이런 사람들의 증언으로 이미 체증은 저는 다 돼 있다고 봐요. 대통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건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본인 편리하신 대로 말씀을 하시건 간에 이건 명예관화한 거예요. 그러면 진술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본인의 어떤 절차적인 입장도 매우 분명한 상태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해서 안쓰러움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속에 또 불을 지필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저거는 법적으로 공수처장의 요구라든지 발언이 틀린 것은 아니고 맞는 얘기겠지만 저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 속에 또 다른 어떤 상처가 남는 것이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럴 필요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평가예요. 게다가 공수처는 지금 네. 그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서신 교환 금지, 네. 그다음에 이제 가족 면회도 금지 이렇게 하는 거는 사상 초유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금 경찰, 검찰 또 공수처 내에서 조사한 자료만 가지고 또 국회에서 이게 관련자들에 대해서 청문회라든지 상임위 회의라든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증된 증거만 가지고도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서신 금지하고 또 굳이 그냥 사람을 보내서 끌고 와서 공수처까지 몸을 그냥 강제로 끌고 오려고 하고 의도가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저 우리 박 의원님께서 공수처 왜 그렇게 할까요? 영장을 발부받았지 않습니까? 네.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거는 필요한 수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수사에 응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수사에 응하지 않는데 영장까지 발부받은 수사기관이 수사하려고 하는 걸 비난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수사기관은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을 부여받았고 의무가 있으니까 수사하려고 하는 게 맞다.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뭐 편지나 이런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했던 한 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에게 할 일을 알려줬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법원 찾아갔던 게 이제 그런 어떤 메시지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겠죠.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없을까 저는 걱정스럽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헌재에 모여라. 헌재 재판관들 누구 죽이겠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판사 찾아서 죽이겠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박 의원님 말씀은 그 서부지법을 들어간 그 난동을 부린 청년에게 대통령이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했다고 얘기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제 얘기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메시지를 내고 체포될 때도 메시지를 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뭐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이게 정치 선동의 의미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왔잖아요. 네. 그 실제로 영향받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서부지법 폭력 사태, 이런 난입 사태에 대해서 그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흥분해서 벌인 우발적인 일이라고 김 의원님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무슨 뭐 대통령의 편지가 자극을 줬다든가 사건에서 사전에 배우가 있는 것처럼 계획에 의한 범죄라고 좀 주장을 또 일부에서 하는데 김 의원님 생각은 이게 계획이 될 수가 없는 게요. 아니 물론 이제 대통령님의 말씀이나 행위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분들이 화가 더 났을 수는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 같은 경우 거의 80~90%가 탄핵에 대한 반대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보면 굉장히 화가 나 계세요. 그렇죠. 맞아. 당협 그 소속 분들도 반대하신다는 네, 다 보고 있으면 수없이 많은 분들이 다 반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마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저지른 게 큰 잘못이냐 아니면 파렴치하게 물론 이게 이제 유죄 판결이 난 건 아니지만 대장동, 백현동 뭐 수없이 많은
사건들 12개 공소사실로 아마 기재돼 있다고 지금 보도가 네. 돼 있는데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그와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었던 분 6분인가 7분인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운명을 달리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도 안 되고 네. 법원의 재판도 지금 몇 년째 질질 끌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돈을 받았냐 무슨 파렴치한 행위를 했냐 물론 헌법에 헌정 질서를 깨트리려고 했던 이건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양반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구국의 일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할 만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네. 그러면 왜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당원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매우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 잡은 분들이 이태원 관저 앞에서 모여서 탄핵 반대, 체포 반대 시위를 했었던 것이고 지금도 그분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있는 것이고 네.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심리할 때도 그 앞에 몰려가 있었던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거를 누가 무슨 체계적으로 조직을 했다 뭐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국민들의 민심을 읽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떤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 네, 싶어요. 박주민 의원님 계속 한숨 쉬고 계셔서 이게 일단은 말씀하세요. 김경진 의원님이 네. 굉장히 그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을 자꾸 미화하세요. 근데 검찰이 작성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 선관위 쪽에 간 군인들이 휴대한 물품 중에 알루미늄 야구 배트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눈을 가리는 안대와 케이블 타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쓰려고 그랬냐면 선관위 직원 30명 정도를 잡아서 안대를 묶고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은 다음에 끌고 간 다음에 송곳하고 야구방망이 등으로 겁을 줘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허위 자백서를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입니까? 상상만 한번 해보시죠. 그 눈 안대로 가리고 새 파이프 휘두르면서 새 방망이 휘두르면서 여기 부정선거 있었다는 거 써. 아유. 아니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상상만 한번 해보죠. 이게 지금 충정입니다라고 할 수 걸로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네. 자꾸 이거를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자꾸 반인륜적 반헌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적에 대해서 관대할 수 없어요. 사실 이번 그 난입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 스스로 이번 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뭐 국민의힘 윤상현의 훈방 발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게 비상계엄이 폭동인지 비상조치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어쨌든 지금 이게 정치권이 일정 부분 좀 부추긴 흔적이 있고 그다음에 진영 정치로 극단으로 대치를 하는 것이 이런 폭력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그런 자성어린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김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박주민 의원님께 지금 제가 이거 비하하지 않아요. 저는 이 가담했던 장성들 구속된 거 또 대통령님도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네.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수없이 많은 방송에서 대통령님 처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법적으로 당연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 위법 초헌법적인 어떤 내란 행위를 한 거에는 어떤 민주당의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잘못들이 동기가 된 게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명한 건 우리 당의 당원들은 평범한 국민들이잖아요 보면. 근데 평범한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탄핵에 반대한다, 네. 대통령님 구속에 반대한다 이런 정서적인 어떤 부분이 대단히 크고. 네. 근데 이제 저희 당의 지도부나 사실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제 국민들에게 명확한 어떤 네. 방향을 정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최수영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제 관점에서는 참 많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